새끼 초선의 경지에 이르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고 또 언어도 사라지며 여기서 계속 정진해가면 시각, 청각, 촉각마저 사라지고 사유와 숙구가 사라지는 제4개 이선에 이르고 고요한 마음이 오로지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경지에 이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끊임없이 현상이 생기고 이러는데 자기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졌다고 공병량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면은 자기가 선정 중에 사라진 게 아니라 일상생에도 후각과 미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후각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병원에 가봐야죠. 그건 뇌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건 병원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네. 초선정에 들어가면 후각과 미각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후각과 미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사람. 그건 자기를 인정해달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계속 몸에 현상이 생기는데 그 몸도 안 사라졌어. 그 몸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선정이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현상은 계속 생기면서 후각 미각이 사라졌다고 막 얘기를 하니 황당한 거죠. 여기에서 후각이 사라졌다는 건 선정 중에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럼요. 선정 중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면은 이분은 이제 만약 이런 초선정의 경지에 얻었다. 그러면 죽어서 어디 태어나는가 하면은 초선정에 연관이 있는 청계에 태어나는 거죠. 그 청계에는 이제 그게 없어요. 후각과 미각은 뭐와 관련 있는가 하면은 음식을 잘라 먹고 썰어 먹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면 이제 이렇게 끓여 먹고 잘라 먹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청계에서 그렇거든요. 청계는 향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향으로 먹는 음식을 진짜 먹는 게 아니고 향으로 그거 없어요. 후각과 미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향적 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대화를 할 때 향기로서 주고받고 대화를 하는 건 있긴 있어요. 얘기하자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초선정에 들어가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 언어도 사라지며 여기서 계속 정진해가면 시각, 청각, 촉각만이 사라진다 했는데 먼저 시각이 사라지고 두 번째 청각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촉각이 사라져요. 그다음 사유와 숙고하는 것도 없어버리고 새끼 제2선에 이르러 고요한 마음이 오로지 의식에 머물러 있는 경지에 이릅니다 했는데 그러면 새끼 초선정하고 새끼 이선정 사이에는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비유를 들면은 모기가 앵하고 와가지고 탁 찔렀을 때 딱 찌르면은 새끼 이선정이 들어가기 전에는 요거 감각이 있어요. 그럼 새끼 이선정이 들어가면은 칵 찔렀을 때 그런 촉각적인 것도 없는 거죠. 그럼 없으면 새끼 이선정이에요. 그럼 물어도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새끼 이선정이 들어가는 거고 초선정에는 찌르면은 이게 모기가 앉아 탁 찌르면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계에도 동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뭐 어떤 경계를 할 것도 없이 선정이 들어가 버렸는데 어떤 경계에 동료가 없다고 얘기하면은 일상생활에서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촉각이 사라지면 촉각을 통해 일어나는 몸과 관련되는 이미지와 가까이 생각대로 조용해집니다. 나아가 새끼 삼선이 이르게 되면 희열이 사라지며 숨을 끊어진 듯 호흡이 사라진 체험은 새끼 사선의 선정 현상입니다. 호흡이 그때 딱 끊어져 버리면은 새끼 제4선정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상유다니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흡이 끊어지는 게 이게 새끼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하는데 청전도론에는 그 새끼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 얘기해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은 새끼 제2선에서 호흡이 새끼 제2선에서 이제 그 언어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해시밀경에 보면은 해시밀경에서는 새끼 제2선에서 그 어느 길이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새끼 4선만 얘기할 때 있고 5선을 얘기할 때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정보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새끼 4선정을 꼭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초선정을 얻기만 해도 열반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초선정을 얻기 전에 새끼심이 선정이 따로 또 하나 더 있어요. 얘기하자면 대승에서는 초선정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고 욕계심의 선정은 아니고 욕계심의 선정과 새끼 초선 그 사이에 새끼심의 선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얼마든지 열반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요. 새끼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이 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야 할 얘기 참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자량도를 거쳐서 가행도를 지나서 견도에 이르렀다. 자량도에서는 주객이 없는 자리에 가끔 한 번씩 들어간다 하면은 가행도에서는 주객이 없는 자리에 자주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고요. 견도에 이르게 되면 주객이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 견도예요. 그 견도가 바로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견도 다음에 수도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견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제 1법의 경지에 이를 때도 선정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 견도에도 들어가서 무분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행산매를 하기도 하고 그때는요 진여산매를 하기도 하고 공산매라는 말을 쓰는데 말만 다르다 같은 산매예요. 그 속에서 무분별을 지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러면 그 견도예요. 그럼 수도로 들어가서 2지, 3지, 4지에서 10지, 그러니까 불지가 이르기까지 그때는 어느 곳에서 이 2지, 3지의 단계가 올라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정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선정 상태. 그래서 이게 견도하고 난 다음에 수도로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선정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게 마음의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이 개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선정이라는 장소예요. 얘기하자면 깨달음 경계가 계속 높아지는 것도 선정 상태예요.
이런 걸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반야신경을 얘기하면은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아래 시설에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색, 무수상행식은 오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도 없다. 이렇게 공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데는 거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도인데 선정 상태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거기는. 그럼 반야신경에서 그러면 견도는 뭘 견도하는가 하면은 제법공상 불생불灭불구부정 부정불가 모든 존재의 비어있는 모습은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증가하고 감사하는 것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깨끗한 거 아니다. 이 견도예요. 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가 뭔가 하면은 공중무색 무수상행식으로 가는 거예요. 공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이게 수도예요. 수도라 가는 거는 이제 잠재적인 성향을 없애가는 단계예요. 선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반야바라미를 의지해서 안욕단 삼박삼보리를 얻는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구경도예요. 얘기하자면. 반야신경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정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 얘기도.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선정이 참 중요한 거죠. 세속이 살면서 선정을 얻기는 참 어렵습니다.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뭐 가정생활 해야 되죠. 뭐 사람 만나서 사업 얘기도 해야 되죠. 이러는데 무슨 선정이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수행하기 전에도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선정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거죠. 일상생활에도 그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근심걱정이 끝날 없는데 수행 전에도 또 만나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무슨 저기에 선정을 얻겠어?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수행한다고 얘기하면 참 나쁘그런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수행하기 전에 항상 침묵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두 시간 전부터 입단속을 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수행에 들어가야 돼요. 저 한두 시간 전에는 아무 얘기하지도 말고 그냥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좀 될까 말까 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장경에 얘기하기를 제가자가 수행하는 거하고 출가자의 수행은 마치 뭐와 같으냐. 제가자가 수행하는 건 백발노인이 마라톤하는 격이고 출가자가 수행하는 것은 청년이 마라톤하는 격이다. 똑같이 수행하는데 뛰면은 한쪽에 백발노인이 뛰는 것 같아. 한쪽에는 청년이 뛰는 것 같아. 그만큼 제가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제가자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본 삼매는 얻지 못하더라도 찰나 삼매는 얻으면 된다. 찰나 삼매를 얻어가 지혜의 개발을 계속하는 거죠. 근접 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근접 선정이도 하는데 선정과 근접되는 삼매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수행 계속 지혜를 개발해서 진전해 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순수 윗바사나에서 이 방법을 쓰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자들은 쉽게 수행할 수 있지만 제가자들이 진짜 초선정, 이선정 이거 얻으려고 그러면은 다 접어버려야 돼요. 가정생활이 뭐고 직장이 다 접고 가서 한 3개월 정도나 1년 정도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수행에 돌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출가하는 거. 네. 그래서 되게 이제 네? 출가하는 거밖에 없겠어요. 출가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유마거사는 어느 경지예요? 예? 유마거사. 유마거사는
타방세계의 부처님으로 보죠. 단지 그럼- 사바세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계시니까 네. 당신은 부처라는 이름을 낼 수가 없어서 네. 그냥 다른 모습으로 와서 교화한다. 이래 보통 평가를 그렇게 하죠.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음 생에는 유마가사처럼 네. 제가자로 수행하고 싶은데요. 제가자로 네. 정말 꼭 출가해야 돼요. 그것도 상 내는 거 아닌가요? 취소.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 있죠. 자, 자비수가는 선정만을 닦는 사마타 수행과 지혜를 일으키는 정념의 알아차림을 함께 쓰는 지관상수입니다. 여기는 이제 방법이 그렇다. 방법. 이게 이제 방법 형태가 지관상수라는 거죠. 뭐 착각해가지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뭐 새끼심을 선정을 얻어서 그 선정을 의지해서 수행한 지관상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방법. 방법상 모습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사마타를 성취한 사마타가 아니라 수순하는 사마타며 이파사나를 수순하는 이파사나의 의자는 지관상수입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수순한다 하는 것은 성취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취했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사마타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사마타 선정을 의지해서 이파사나 수행한 지관상수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관상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수순하는 사마타고 수순하는 이파사나일 뿐이에요. 수순하는 사마타와 수순하는 이파사나를 하는 것은 사마타 이파사나 완성된 사마타 완성된 이파사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 꼭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요. 집중이 아주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빨리 사라져버려요. 집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만에 몸이 사라져버린다든지 한두 시간 수행하고 몸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집중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전부 사마타 수행에 속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몸이 안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비수관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파사나 성향이 매우 강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하여튼 이 자비손을 쓴다하는 자체가 거기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대. 사마타 성향과 이파사나 성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자, 이제 봅시다. 사마타의 선정 수행으로 갈 때 잘못하면 감각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아차린 감각의 변화를 살피는 것으로 변화는 자체에 고정된 자아가 없는 무아이고 머무르는 실체가 없는 공입니다. 이렇게 깨뚫어 가는 것이 지혜의 개발입니다. 감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그 본질이 무아공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아공이 드러날 때 존재의 본성을 보는 것으로 그것이 자신의 마음 자성임을 체득해 가는 것이 이파사나 수행입니다. 자비수관은 이와 같은 지관상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는 감각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자면 감각을 소멸시키거나 생각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수행이 외도 수행들이에요. 감각이 있든 없든 생각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그 본질이 무하고 공인물 깨뚫어 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공이라든지 무아라든지 이것은 내가 지어서 되는 게 아니고 발견의 대상입니다. 발견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들다 보면 이 변화를 지켜보면은 그런 걸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 힘으로 하는 그때 한번 힘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갖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으로 써서 수행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쳐야 돼요. 힘이 들고 지치고 나중에 하다 보면 그만두는 경우예요. 처음에 현상이 생기고 이래서 막 힘있게 하죠. 열심히 힘있게 하다가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그만둬버려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으로 한다 하는 거는 막 애를 엄청 쓰는 겁니다. 이런 거는 처음에는 말뚝 신심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그냥 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현상을 보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현상이 나타나면 좋아하고, 현상이 안 나타나면 그만 마음이 시무룩해지고 잘못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수행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로서 한다 하는 것은 현상을 관찰해서 무상 관찰하거나 고를 관찰하거나 무아를 관찰하는 3번 관찰하는 분들이에요. 무상고 무아는 이를 얘기하는 이치예요. 내가 애를 쓰지 않고 그 발견하는 거죠. 그걸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가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힘으로 하는 건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첫째 이제 의도가 성취 욕구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힘으로 하는 것은 또 뭐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잘못된 견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견해를 갖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별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은 이제 아이고 못하겠다 이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만둔다. 그만두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잘못된 견해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은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이 무조건 없애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은 힘으로 누르는, 못 일어나게 확 누르거나, 오늘마다 싹을 잘라내는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를 전제해서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뭔가 하면 일어나면 안 된다. 없어져야 된다.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몸살 나버립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서 딱 그만둬버립니다. 그럼 이로서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잘못된 견해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로서 이제 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의도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보는 겁니다. 봄. 그 봄에는 뭐가 있는가? 알아차림이 들어갑니다. 알아차림. 대상을 알아차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관찰. 관찰한다 하는 건 여기 뭐냐면은 구분하는 힘이 생겨요. 처음에는 정신현상과 물질현상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어난과 사라짐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 관찰을 하는 거죠. 무상, 고, 무아를 관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찰해 가는 거죠. 관찰한다고는 살피는 거죠. 딱 보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가 되는가? 발견이 되는 거죠. 발견. 무상고, 무아가 발견이 돼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로서
번뇌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거죠.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그 되도록이 어떻게 하든지 이 견해를 버리는데 무상 관찰을 하게 되면 견해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과 생각을 떠나는 거죠. 매 순간 변화는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생각도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고 사라지면 되돌아오지 않는다가 알기 때문에 그게 감정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그 자체의 무상을 보는 거죠. 무상이라 하는 이치를 보는 거죠. 무상의 이치를 보면 고락한 이치를 알고 무아락한 이치를 다 알게 돼요. 무상과 무아는 한 세트예요. 형상이 변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예를 들어가 이런 도자기 같은 건 내가 아끼는 도자기라도 여기 뭐가 탁 그냥 흠집이 생기고 이러면은 그만 쓰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진짜 이게 뭐고 한 50만 원씩 주고 산 다이가 있어요. 한국에서 산 게 아니고 대만에 가가 그래도 유명 작가의 작품 하나 샀어. 근데 그때 이가 빠져버렸어. 이가 빠질 차리가 아닌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조건 씻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찻잔은 그래도 사람이 입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씻지만 다과는 함부로 씻는 게 아니에요. 다간 주인이 그걸 처리를 하는 거지. 딴 사람에게 안 맡기는 겁니다, 원래. 근데 함부로 막 해가지고 이가 빠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이거 하지 씻지 마라.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느냐고. 구하기도 어렵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하죠. 머리에 달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전혀 그래서 이게 다가는 함부로 막 씻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설거지 하듯이 걸어 씻듯이 하면 안 되는 얘기. 그 이가 빠져버렸어요. 그게. 그 조각도 못 구해. 조각이라 있으면 그걸 떼울 수가 있는데 떼우지도 못하고 앞에 고무를 끼워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이게 막 얼마나 흘렀었는데 다른 것도 보면 전부 입 주둥이가 전부 다 깨져요. 다른 데 깨진 게 아니고. 고무 주둥이.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한 게 있어요. 찻잔을 그래서 씻으면 덜 깨지는데 다가는 깨질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만족스러움이 없는 거야. 깨지니까. 네. 그게 고라. 만족스럽지 않은 게 괴로울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출가하기 전에 친구야. 얘기하자면. 돈을 좀 벌고 이러니까 자기 마누라를 버리버리더라. 혼날려나. 네. 진짜 버리버리. 사정없이. 학력이 없고 자기 부인이 학력이 없거든. 잘생긴 얼굴도 아니에요. 괴롭겠다. 네. 근데 그 친구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게 돈을 좀 만지니까 버리고 사정없이. 그게 뭔가 하면 만족스럽지 않다 이게야. 네. 자기 지위를 봤을 때 안 맞다 이거지. 얘기하자면. 바보. 홍보를 시키지 왜 그걸 버려? 어리석긴. 그게 이제 뭔가 고의 고. 고라는 거거든. 만족스러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럼요. 만족스러운 어떤 형상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형상이 있는 거는 변하기 마련이에요. 만족스러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절망이 아니고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네. 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가 있다.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 발달한 게 뭐냐면 딱 그럴 것 같으면은 이 학력이 없다 그러면은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면 될 것이고 얼굴이 못생겼다 이러면은 성형수술 시키면 될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돈도 사정없이 그냥 돈도 사버리고 마음이 아프더라고. 현상만 보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거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여기 와서 공부 좀 근데 해야겠어요. 그것이 자기 뜻대로 안 돼. 네. 뜻대로 안 된 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분명히 자기는 버렸는데 어느 순간 자기 마누라가 딱 그냥 붙들고 안 놓는 거지. 얘기하죠. 잘했다. 그러니까 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네. 마누라 따라가더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뭐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럼요. 그걸 무아라 그래요. 네. 무아. 뭐야. 이 무상고 무아락하는 한 세트예요. 근데 여기는 무아홍만 얘기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비심의 자비손에 손과 같이 부드러운 감정을 실어서 몸을 관찰하다가 부드러움이 몸에 나타나면 이 현상을 놓치지 않고 몸의 부드러움만을 주시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고요해지는 산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찰나산매예요. 이거는요. 네. 이 방법은 번뇌 망상의 흐름을 붙들어내어 그치게 하는 사마타입니다. 반면에 나타나는 부드러움을 주시하되 다른 변화가 생기면 생기는 대로 그 변화를 따라가면서 변화의 실체를 직접 파악하여 보면 파악해서 보는 것은 이제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이빠사나 지혜가 생깁니다. 이 방법은 번뇌 망상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이빠사나입니다. 사마타 이빠사는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마치 선정은 별을 붙잡아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이 번뇌를 거치게 하고 지혜는 낫으로 별을 베는 것 같이 번뇌의 뿌리를 자릅니다. 이렇게 깨달음은 선정과 지혜에 의해서 얻을 수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자비손을 따라 몸을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다 이거죠. 자, 여기 이제 생치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죠. 스님, 명상 한번 하고 하죠. 네. 항상 우리 이 시간에 명상 놓쳐요. 명상하자고요? 네. 네. 명상해 봅시다. 집에서 열심히 안 하니까 여기서 보충. 의식을 하니까 나는 거죠. 그럼. 그럴 때까지 있어. 자,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십시오.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눈을 감고, 가슴에서 하얀 눈꺼풀을 쭉 솟아서 자, 올라오는 상상하십시오. 이것도 마음이 힘을 기르는데 아주 좋아요. 정수리에서는 연꽃이 활짝 핀 걸 상상하시고, 자, 그 위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이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냥 간신보살이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연꽃이 한 10여 cm 쭉 자랐습니다. 자, 미소를 띠고 있는 간신보살이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준다 상상하십시오. 감로수의 물이라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 상상하기 때문에 자, 물이 몸에 닿아서 흐를 때 착 달라붙어서 흐르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계속 지켜봅니다. 뭘 봐야 되느냐 하면은 감로수 몸에 접촉했을 때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보기만 하십시오. 자, 물은 손가락, 발가락 쭉 흘러나간다 상상하고요. 그래 관찰하다가
몸에서 일어난 현상은 물질적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것은 정신 현상이에요. 물을 부어주고 몸의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바사나 첫 번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정신 현상과 물질 현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 자, 일어나고 사라짐이 구분되면은 두 번째 지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쭉 이제 관찰해 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보는 힘이 좋아야 돼요.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자, 관찰하는 힘이 좋으신 분들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좀 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관찰하면 돼요.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현재는 순간순간 머물지 않은 걸 보면 돼요. 물질적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안 될 때는 그냥 머물지 않는 그 현상을 지켜보기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한 3분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할 때는 최소한 10분을 반복해서 좀 많이 하면 좋고, 좀 이제 익숙해지면은 20분, 그 다음에 40분, 그 다음엔 1시간. 1시간 이상 넘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선방에서도 보통 50분 정진하고 10분 경선하고 이러거든요. 행선을 하고 이러는데, 남방에서는 1시간 자선, 1시간 행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이 이제 오래 앉아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효과적이라면은 이제 1시간 단위로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시간을 줄여서 반복하다가 시간을 늘려도 1시간 이상을 앉아 있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수행이 잘 될 때는 2시간, 3시간 앉아서 정진해서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러기 전에는 1시간 단위로 수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 생체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생체점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내분비액이 좀 이제 여기서 말한 대로 물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강진, 몸이 아주 건강해지는 것, 또 이 의식이 좀 단단해지는 그런 현상도 생겨요. 얘기하자면은. 자, 그 어디 보는가 하면요.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은 우리 몸에는 정수리, 이마, 목, 가슴, 배꼽, 단전, 해음부 등의 7개의 생명 에너지 센터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의 중앙을 관통하는 해음부에서부터 정수리까지 7 생명 에너지 센터 중앙을 관통하는 화살을 같이 굳은 통로가 있으며, 그 좌측에 음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고 우측에 양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72,000개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몸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제일 처음 태어날 때, 그 뱃속에서, 그 자궁에서 태어난 처음에 아이라 하는 게, 참 미끈미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유같이, 끈적끈적함이 이제, 이렇게 난도 생기고 올록올록하게 이제 생기다가 형태가 이루어질 때 말이에요. 심장 부위에 요만한 관이 하나 제일 먼저 생겨요. 그래서 이 관이 이제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제 길어지면서 가슴이 위쪽으로 할 때는 이제 바로 머리 쪽, 팔 이쪽으로 생겨 아래쪽으로 이렇게 쪼개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몸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정수리하고 성기 부분으로 쫙 이어지는 관이에요. 그 중맥이라고 해요. 그게. 이거는 해음부라 했지만은 정수리와 성기 끝을 얘기해요. 그게 중맥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좌우 이제 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맥인 이 3가지 맥이 중요한데, 이렇게 맥이 생기면서 온몸에 이제 기맥이 72,000개가 쫙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1,600개 기운이 이제 생기는데, 여기 21,600개예요. 21,600개의 기운이 생기면서 이 기운이 영향을 주는가 하면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쪽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보면은 기운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 특징이 뭔가 하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그건 움직이면 기운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생기는 거죠. 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부 다 에너지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구의 삼업이 생기는 거예요. 21,600개 기운에 의해 가지고 신구의 삼업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달라라마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기운에 의식에 영향을 주면 망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운은 말이죠. 대상을 집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노인불수라고 나이 들면 수행 못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기운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력이 있다는 건 기운이 아주 남아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몸에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기운의 통로가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는 팔 같은 데는 이렇게 회오리바람 치면서 둥근 형태로 도는 경우가 있어요. 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떨 때는 몸 안에 마치 뱀이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같은 그런 에너지 흐름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 에너지 흐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귀에 막 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 기운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 중에서도 이제 귀뚜라미 소리, 수천 마리 귀뚜라미 소리가 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기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도 있어요.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색깔도 있고 모양도 있어요. 모양 되게 연꽃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몸에서 막 생기고 이러는데 해운부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생명 에너지가 올라올 때는 각 차크라에 연꽃이 피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해운부에서 가슴까지 올라올 때는 붉은색이고 가슴에서 뒷머리까지 올라가는 것은 황금색이고 목에서 다시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기운은 흰색입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색깔이 달라요. 그 올라갈 때 소리도 다르고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수행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얘가 그런 전생에 수행자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온갖 전생이 지혜 공부를 안 해가지고 현상만 생기고 하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이 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가 치료받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서 이런 걸 알면 그런 게 전생에 수행했던 그 습에 의해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좋아요. 근데 그게 드뭅니다. 누구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거기 중간에 보면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은 따뜻한 자비 손길이 스쳐 지나가면 몸에 흐르는 기운이 활성화하여 막히인 것은 뚫리고 흐름이 약한 것을 활발하게 하여 온몸에 흐르는 기운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약하거나 막혀 있음을 해서 생긴 몸의 부조화가 없어집니다. 자비선 손길에 의해 몸과 마음이 청정하게 정화되면 탐욕과 의석은 특히 성냄과 폭력적인 생각이나 행위들이 자비심과 부드러운 행위로 바뀌고 정신을 맑아지면서 집중이 산매와 깨달음의 지혜가 개발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자비성 5대를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죠. 자, 지대 봅시다. 부드러움. 이 부드러움은 말이죠. 소음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것은 대개 자비와 관련되는 거고요. 칼에 비유하는 것은 지혜와 관련되는 비유입니다. 자, 흙의 요소는 노란색으로 고체 에너지입니다. 흙은 음직성과 비활동성의 에너지입니다. 응집하는 성품이므로 후각을 이루는 물질로 봅니다. 인간의 형상과 모든 생명, 무생물의 물질적인 형상들을 이루는 단단한 성분을 낳습니다. 흙은 모든 만물을 실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건물 속의 철골과 같이 인체를 지탱하게 합니다. 걸치고 단단한 흙의 성분을 가진 부분으로 머리카락, 트럭, 손발톱, 치아, 살갗, 살, 핏줄, 힘줄, 뼈, 골수, 심장, 간장, 맛, 비장, 허파, 큰 창자, 작은 창자, 위장, 내변, 내수 등 20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청전도론에 나옵니다. 흙의 요소에 대한 얘기. 그러나 흙이 단단한 성숙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갖 나무의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는 부드러움도 흙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흙의 성장의 요소는 인식의 확장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흙의 생명 에너지가 활성화하지 못하면 나머지 에너지도 활성화하지 못합니다. 흙의 에너지는 물, 불, 바람, 호공을 받쳐주면서 그 순서로 에너지 질을 바꾸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몸을 이루는 물질적인 요소는 감각기관도 이룹니다. 감각기관은 외계의 대상을 받아들여서 다양한 감각을 일으키고 감각의 집합체를 형성합니다. 이 감각의 집합체가 수온입니다. 흙의 요소와 관련되는 거죠. 자, 흙의 단단한 성질을 통해 나타나는 속성은 아만입니다. 아만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며 자만에 곧잘 빠지게 됩니다. 몸도 뻣뻣하게 굳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겸양과 연민이 자만심을 치유하는 해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단단히 굳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많아요. 늘 긴장하고 산다는 거죠. 늘 긴장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고집이 세고 남은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병이 생기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왜 병이 생기느냐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비손은 이제 스타면 부드러운 감정을 갖고 스타면 줘야 돼요. 그래서 자비미나손은 부드러운 자비손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빨리 부드러워지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심리 현상에 따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심리에 따라서 물, 심리가 흙의 요소를 일으키기도 하고 물의 요소를 일으키고 불의 요소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의 요소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흙의 요소를 일으키는 게 이제 어떤 것이냐? 아주 고집스럽고 남 말 잘 안 듣고 이런 사람,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몸이 단단히 굳어져. 고집이라 하는 심리죠. 반면에 또 몸이 단단히 굳어 있는 사람은 고집 센 심리를 또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쌍방이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내고 이러는 사람들은 되게 이제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물의 요소와 관련되는 겁니다. 아주 욕심이 많아서 남이 잘 베풀지 않는 것은 불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심리가 그런 거죠. 막 분노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은 이 분노심을 일으키면 그 분노심에서 나타나는 게 몸에서 뭐가 일어나죠? 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불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막 몸이 막 열이 확확 올라오고 이러면은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게 몸이 망가지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이제 이 바람 요소가 일어나는 시질투심이 강하면 몸에 바람의 기운이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 거기에 이제 자비메나수, 부도를 자비손을 한번 보죠. 스님, 이거는 요 다음 시간에 하죠. 시간 다 됐어요. 시간 다 됐다고? 네. 그렇죠. 하실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철저히 잘 지키네요. 네. 그럼 올려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10분 휴식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아, 또 이거 반 이상 봤네, 책을. 많이 봤네. 많이 했어요.